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금리 인상 같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공포심을 자극하는 문구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부동산 대폭락이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매수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수 가지가 있어요. 대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대내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금리 인상 같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요인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대외적인 요인이 거치게 되면 부동산 본연의 가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또한 부동산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럴 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거죠. 오히려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공포심에 질려서 집을 모두가 사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럴 때 분석을 잘해서 잘 찾아나가다 보면 좋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지역을 찾고 어떻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급급매를 잡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좋은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물건은 현재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전세가가 높으면서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런 물건들을 찾으시려면 향후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요인들이 거치게 되면 결국은 대내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요와 공급에 달렸습니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에 좋은 입지의 좋은 물건을 선점한다면 좋은 입지의 물건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죠. 어차피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지금 당장 팔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를 하던 전세를 맞추던 그리고 비과세 구간인 2년 시점은 최소 지나야지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한다고 치면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지역적인 호재도 있고 그리고 향후 2, 3년 후에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많이 쌓이지 않은 곳이라면 그곳의 상급지의 물건들은 추후 대외적인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서 본연의 가치를 되찾아갈 거예요. 그럼 이런 물건들을 잡는 타이밍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고민이실 텐데요. 어떤 물건이든 가장 바닥에서 사고 가장 꼭지에서 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를 봤을 때 이보다 내려갈 확률은 극히 적겠구나라는 타이밍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 전세가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세가는 실수요장이에요. 투자를 위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그래서 실수요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전세가로 형성이 됩니다. 보통 많이 조정된 물건 중에서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됐는데 전세가 가까이 내려온 물건들이 종종 있어요. 따라서 실수요들이 지불하는 가격 인근까지 내려온 물건이라면 정말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를 보고 하방 경직성을 판단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매매가가 전세가 인근까지 내려오면 그 전세 수요가 일부는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도 하고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매가가 전세가 근처까지 많이 조정이 됐다 하면 그 부분 인근에 사셔도 크게 손해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매가가 전세가 인근까지 조정된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하급지,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매매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아니라 원래부터가 전세가가 높은 지역의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그런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지역에서는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전세가가 높은 지역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저평가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남들도 살고 싶어하는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아파트들이 가격 조정이 많이 됐는지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건 단순해요. 많이 오른 아파트일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오른 상승의 피로감으로 가격 조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은 보통 신축일 경우가 많아요. 최근 2, 3년간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더군다나 임대 3법에 의해서 전세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전세 수요가 이탈해 나가면서 전세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빠지면 매매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매매 수요도 전세 수요로 전환되기도 하고 매정 갭이 벌어지면서 투자 수요의 진입도 어려워지거든요. 전세를 사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약 만료가 됐을 때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인근의 저렴한 아파트로 옮겨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를 줄여 나가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축의 전세가가 먼저 빠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둘러보시면 구축보다는 신축의 매매가가 훨씬 더 많이 조정받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높은 전세가에 사시던 분들이 반전세나 반월세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현재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전세를 많이 놓으시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가가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매매가가 많이 조정된 아파트라면 더군다나 입지 좋은 신축이라면 그동안 그런 아파트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세 트래킹을 해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급매를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를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정말 많이 조정되는 물건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소장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다가 정말 살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방문을 하셔서 매도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급매를 던지시는 분들은 대다수 세금 문제로 인해서 어느 기한까지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가격 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도 매수 수요가 정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팔아야 하는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또 협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후 2, 3년간 입지 물량이 줄어들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물건을 싸게 급매로 사게 되면 그만큼 시세의 급매보다도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입지의 물건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살 수만 있다면 향후 대외적인 요인들이 해결이 됐을 때 그 부동산은 분명히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거든요. 그 시기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도 안 살 때 나는 살 수 있는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요. 보통은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보편적인 거에 안정감을 느끼고 변화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점을 문제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편안한 삶이란 아무 변화도 하지 않는 삶이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무언가 도전했을 때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이 반드시 물질적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 성장일 수도 있고 정신적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성장이든 간에 그러한 성장들이 나에게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인생 또한 바뀌게 되는 거죠. 부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감정들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은 성장 동력이 되고 성장 동력은 나중에 설레임으로 다가오니까요. 따라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주변의 공포심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기회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통해 두려움도 느껴보시고 그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느끼시다 보면 정말 많이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하락장과 공포심이 가득한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급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매매가가 전세가 인근까지 많이 조정된 아파트, 그리고 실수요가 많이 찾으면서 전세율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단지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단지 인근의 부동산 소장님들과 친분을 많이 쌓아서 급매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러한 급매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인의 현재 상황을 아는 거예요. 매도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수록 얼마까지 가격 조정이 가능하겠다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잡으신다면 단기간 매도하기보다는 그 부동산 본연의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두렵지만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찾아 나가실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